안녕하세요.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등기 제도의 내용 중 부동산 등기부의 구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기사항 지문에서는 누구든지 일정 수수료를 내면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부동산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나타내는 부동산의 그 현황,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반드시 있는 장부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다른 그 권리관계가 나타나는지, 예컨대 가압류, 가처분이라든지 또는 가등기라든지 그러한 권리가 소유권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사항을 각 구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장부인 각 구도 반드시 있는 장부입니다. 표제부와 각 구는 등기부 구성을 할 때 없으면 등기부를 편출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을구사항은요, 소유권자가 타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해줬느냐 또는 저당권 설정을 해줬느냐 라는 담보물권 또는 담보물권 외에 지상권, 지역권 같은 그런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했는지, 그 등기를 했다면 을구에 나타나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 을구는 없을 수도 있는 장부입니다. 결국 등기부의 구성은요, 이 표제부가 있고 그리고 각구가 있고 을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표제부와 각구는 반드시 있는 장부이지만 을구는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을구가 없는 등기부는 깨끗한 권리관계가 있는 것이야, 소유권 외에 다른 권리는 안 보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우리 부동산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 등기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부를 보기 전에 참고로 우리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즉 등기부는 토지가 별도로 있고 건물이 별도로 있고, 예외적으로 집합건물, 아파트가 많죠. 그 외에도 집합상가가 있다면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등기부에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가령 동호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집합건물 등기부가 있다라는 거,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는 집합건물 등기부로 한 개로 확인할 수 있고, 일반적인 토지와 건물이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또는 호수 구분이 되지 않는 집합상가가 아닌 이 꼬마 빌딩 같은 거 있죠, 그죠? 이른바 통상가 같은 경우에도 토지 건물이 따로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상 건물이 없다면 굳이 발급할 필요가 없겠지만, 건물이 있다면 건물 등기부까지 같이 확인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 표제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표제부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그 표시, 사실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의 지번이 어떻게 되는지, 그 지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면적이 얼마 있는지, 그런 기초적인 내용을 나타내고 있죠. 건물은 지번과 지번 외에 도료명 주소도 표기되고 있고, 그 외에도 건물의 구성과 그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기본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표제부는 마찬가지로 이 원칙적 내용과 같이 이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예외적으로 집합건물 증명서가 있다라는 거. 계속 제가 중요한 내용은 반복을 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조금 더 오랫동안 가게 하기 위함이니까 반복하는 내용은 한 번 더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세 종류의 등기부가 있고, 우리는 토지를 발급할 것인지 건물을 발급할 것인지 집합 건물을 발급할 것인지를 확인해서 이 등기부를 발급하면 되겠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제부에는요, 표시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재 지번에 대한 내용이 있고 지목과 면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표제부의 내용입니다. 실제 등기부의 내용도 물론 확인하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내용은요, 이 등기부는 토지의 등기부 사항 증명서이고, 이 표제부 내용을 보시면 표시번호의 1번은요 순서죠. 먼저 등기한 연역입니다. 1번, 2번. 이게 1번이 먼저 등기했겠죠. 그 밑에 전 5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 5라는 것은요, 가로가 쳐져 있는데, 이 등기부는 예전에는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되었죠. 그걸 장수가 많아지면서 2기, 그 기존 등기부 책을 이렇게 폐쇄를 하고 새로 더 큰 공책에 접근했죠. 그러한 사항이 이제는 전산화되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177조 제6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존 등기부를 전산하는 과정에서 폐쇄하기 전 내용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있었던 내용이고, 이 내용이 이기를 하면서 현재 유효한 상황만을 나타내다 보니까 여기서 형식상 이 등기부가 이 첫 번째 이 1번이 최초 시작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결국 그 앞에 있던 폐쇄되기 전 등기부 5번 사항이 1번에 이기되면서 나타난 것이고, 그 원인과 기타 사항을 보시더라도 부동산 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 규정, 이게 전산 이기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를 볼 때 이렇게 표시번호 상에 가로 열고 전 몇 번이 있다면 이거는 전산 이기되기 전 앞전 등기부 5번 사항일 것이야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의 사항은 등기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표시를 나타내는 대장이 등기보다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등기부와 대장의 내용이 차이가 있다, 틀리다 라고 하면 무조건 하고 대장이 맞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표제부는 이렇게 표시번호가 있고 접수된 날짜가 있고 그리고 지번이 있다. 이 지번을 통해서 우리가 지번을 알아야 등기부를 뗄 수 있는 것이고, 이 1번지에는 지목이 대이고 그리고 면적이 678.8제곱미터야 라고 알 수 있겠죠. 이 등기부 내용을 보시더라도 우리는 이 면적이 0.8이라면 상대적으로 높은 축적인 0.1제곱미터를 쓰는 500분의 1, 600분의 1 축적이 있는 곳이야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선이 삭제했으면 이 등기는 유효한 내용이 아닙니다. 밑에 있는 이 2번이 유효한 내용이겠죠. 어떤 등기를 할 때에는 이렇게 그 원인을 나타내면서 기존 내용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나타냈죠. 이 창원시는 기존에 마산시, 진해시, 그리고 창원시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창원시로 바뀌었죠. 그것 때문에 행정부의 명칭 변경을 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바뀐 것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토지 표제부에서는 유효한 사항이 이렇게 실선이 꺼지지 않는, 삭선이 없는 이 내용이 유효한 사항입니다. 소재가 이렇고 지목은 대이고 면적은 그대로이고, 그리고 다른 내용은 변경이 없죠. 여기 있는 행정구역이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 사항은 앞전 등기, 앞전 이 등기 이전에 전산 이기 되기 전 5번 사항이야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 등기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앞전 내용을 보고 싶다, 이 등기보다 더 앞의 내용을 보고 싶다 하면 전산 이기 전 폐쇄 등기부를 확인하시면 이 5번 상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등기부는 이기를 할 때, 새롭게 옮겨 적을 때 이렇게 최초의 등기가 아니면 전의 사항 마지막 걸 달고 들어옵니다. 이제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등기부는 일반적인 건물 등기이죠. 그래서 동호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집합 건물이 아니거든요. 원칙적 건물의 내용, 다른 게 크게 없습니다. 다만 표시 번호 있고 접수가 있고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가 있고 건물력이 있고, 그래서 건물이 틀리다라는 거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마찬가지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우리가 학습한 이 실삭선 꺼져 있으면 현재 등기 효력 없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바뀐 이유는 마찬가지로 전산 이일 것이야 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등기 전 5번 전의 등기부, 그러니까 전산 이기로 폐쇄되기 전 그 등기부의 5번 사항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있을 것이야 라는 내용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삭선이 꺼진 이유를 확인해 보면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을 보면 되겠죠. 이 바뀐 이유가 행정구역의 명침행위가 있었답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삭선이 꺼져 있죠. 이것도 현재 효력이 없을 것이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니까 삭선이 꺼지지 않은 유효한 사항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꺼지고 새롭게 바뀐 이유가, 그 내용을 보니까 용도 변경을 했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도면 주소도 표기되어 있고, 이제는 그 용도 변경된 내용을 보니까 똑같이 최근 콘크리트 조립식, 이 근린 생활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바뀐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하고, 이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앞에 거를 지우고 새롭게 등기를 했죠. 2번, 3번으로. 참고로 표제부 사항은 이렇게 전부 다 주 등기 1번, 2번, 3번, 4번으로 들어갑니다. 순서가 권리에는 크게 영향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유효한 사항은 이렇게 세 번째 있는 이 내용일 것이야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바뀐 이유는 용도 변경,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내역은 대장을 보시면 되겠죠. 대장이 등기부와 틀리다 라고 하면 대장이 맞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 내용을 위주로 학습했습니다. 그중 표제부에 대한 사항이 있죠. 집합 건물에 대한 사항은 양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표제부 내용을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